그동안에 작업하는 동영상을 제대로 못 올렸었는데 뭐 다른 데 좀 갔다 오고 한다고 오늘은 제가 그 원본 시야기 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주 조그마한 건데요, 귀걸이에 들어가는 재료 부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걸이 작업하는 재료의 부속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캐드 작업해서 출력물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 있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은 거 두 개고 이랬는데, 물건들이 보면 좌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로 작업했고요. 이것도 좌우인가? 이거는 좌우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왁스 작업에서 좀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해서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작업하면서 이게 하나가 실패를 본다면은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출력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짜증이다 싶어서 한 번에 이렇게 두 개를 했고, 이거를 작업을 할 때는 그 표면만 깎으면 되는데요, 요즘은 뭐 주물 쏘는 실력들도 다 좋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을 깎을 때는 뭐 이렇게 5번 배줄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이게 5번 배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거 스위스 시야기 줄, 보통 그냥 시야기 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너무 잘 안 보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 12번 시야기 삼각줄, 보통 시야기라고 하는 말이 붙는 거는 거의 다 국산이 아닌 스위스 줄입니다. 그리고 좀 이 거친 거 국산 줄, 역시 12번 줄입니다. 국산 12번. 그리고 이렇게 시야기 정사가 줄이 있고요. 삼각줄, 여기 있네. 이렇게 있으면은 한 가지 내가 잘 쓰는 줄이 좀 안 보이는데, 저는 이거구나. 국산줄 그 삼각줄을 또 많이 쓰기도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 캐드해서 스포트 자리죠, 줄기 부분이 그 자르고 나면은 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좀 거친 줄로 해요. 이 거친 줄로 할 때도 이 물건은 작은데 큰 줄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물건이 찌그러진다든가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야기를 하고자 하는 물건 크기에 따라서 줄을 선택을 합니다. 그 시야기 할 그 재료는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큰 줄로 하게 되면은 잡았던 자리나 이런 것도 있고 좀 면적에 비해서 줄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걸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또 하다 보니까 이 줄이 제가 좀 깨끗한 거 새 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없네요.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제가 이거 시작을 할게요. 줄 선택은
뭐 크기나 이래 있지만은 선택은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줄도 크고 작고 한 거를 선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실버로 이제 그 출력물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색깔이 어때요? 실버인데 이상하게 뭐 빨간 것도 아니고 시커먼 것도 아니고 좀 그렇죠. 깨끗하지가 못하죠. 이거를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뭐 유산물에 잘 삶아 놓으면은 깨끗한데 제가 좀 이 그 줌을 쏘고 나서 이런 부분은 좀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줄부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삼각줄 12번 국산 삼각줄. 줄이 어디로 갔나? 역시 좀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대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옛날부터 습관이 있어서 이거를 보통 잘 끼워요. 이 골무인데요. 장갑 그 목장갑을 잘라서 이걸 테프론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 아, 테프론 테이프는 아니고 이 그 종이 테이프를 자주 사용합니다. 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찢어지고 갈리고 해서 면 테이프는 그 끈적임, 그 본드가 좀 두껍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고, 그리고 면이다 보니까 그 좀 두께나 이런 것 때문에 푹신푹신하고 해서 작은 거를 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 테이프를 많이 애용을 합니다. 해서 지금 요 스포트 자리 요거 외에는 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아주 거친 그 국산 삼각줄이나 거친 줄로 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기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 그 부분은 그냥 땜을 해서 떼우면 되지, 이렇게 거친 줄로 하게 되면은 이 면이 더 거칠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야기 12번 시야기 줄 이걸로 보통 작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면 폭이나 이래 봤을 때 이걸 딱 갖다 대면은 거의 뭐 더 넘어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줄 정도면 돼요. 너무 큰 걸로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그 가려서 이 면의 그 각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오히려 너무 더 기운다든가 파먹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작은 줄로 하게 되면은 이 면 위에 그냥 붙이기도 좋고 더 이상의 각도를 더 기울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도를 더 많이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을 따라서 면을 한 번씩만 지나가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줄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중에 해서 빼빠마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그 빼빠마리를 싹 다듬는 거는 이 줄은 평면의 날이지만은 빼빠마리 같은 경우에는 원형 아닙니까? 이렇게 둥근 원형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걸 하면은 면을 둥그스름하게 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빼빠마리 사용할 때는 약간의 숙련은 필요합니다. 그 주위에서 천천히 한다면은 상관없겠지만은
모든 작업을 무조건 천천히, 무조건 빨리 한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이 정도면 좋겠다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감각을 익히고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설명이면은 빼빠마리 하고 하는 거 다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을 아주 원본을 광을 내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광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그 역시 모서리에 면이나 이래 죽는다든가 그렇거든요. 대신에 면을 다져주고 한번 청소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거를 바람개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개비 이거를 한 석 장 정도 끼워서 면을 털어주고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종류가 그 색상마다 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색깔마다 사포로 얘기하면은 뭐 전방, 320방, 뭐 100몇십 방 이런 것처럼 색깔마다 거친 방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 빨간색 그 바람개비를 사용합니다. 이게 꽤 비싸요. 그래도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 알짜리는 크게 손댈 필요는 없거든요. 알짜리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관통된 거죠. 관통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정리는 뭐 이런 기린 날로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알짜리의 윗길이 밑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부분에 알 안착하는 부분을 그 구멍으로 한번 뚫어주고 그 다음에 주판 바로 알짜리 밑에 그 면을 한번 정리만 해주면 돼요. 정리하고 나면 그 깍지가 완전히 다 떨어지면 좋은데 잘 안 떨어지고 할 때는 이런 걸로 한번 치주면 좋은데 이게 틈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하고 그 나머지 모서리나 she하게 하고 했을 때 깍지 부분 깍지 이러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좀 지저분한 부분 지저분한 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달려 있을 때 그때 이걸 한번 정리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이고, 자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반지나 큰 거 용도다 보니까 너무 굴려요. 그래서 일단 해서 정리를 합니다. 줄기 부분. 역시 이거 정리는 전체를 덮는 거, 한 번에 덮는 거, 그 정도의 폭에 줄이면 좋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별로 많이 쓰지도 않는데 줄을 다 갖추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거, 큰 거와 작은 거 두 가지 정도로 씁니다. 물론 다 덮을 수 있는 거까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줄 종류도 많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줄은 12번 줄, 9번 줄, 5번 줄 이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 9번 줄을 쓸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면을 한번 갈아주고 됐죠? 요 살짝 전체적으로 한번 닿았죠, 그죠? 갈고 지나가고
가장자리 부분에 조금 안 달았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갈면은 두께에 대한 폭에 대한 치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스포트 자리 철사가 좀 두드러지게 돌출되어 있는 요 부분만 살짝 갈아주고는 요렇게 일단은 12번 줄, 국산 12번 줄 그 줄이 스쳐 나가는 그거는 끝을 냅니다. 아주 많이 갈아낼 필요는 없어요. 줄을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고 작업하는 이유는 이걸 일자로 이 통 크기에 맞춰서 일자로 계속 밀다 보면은 여기 중간에 살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선을 지우면서 파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위해서 이 줄이 그 밑에 면 갈아주는 면이 평면 대칭되게끔 놓기 좋게 해서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갈아주고 이 오링 있잖아요. 오링 이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오링 굵기에 비해서 이 줄이 밀었을 때 힘이 가해지는 게 조금 더 많이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생각외로 그 스포트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원형을 오링의 그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짧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짧게 남거든요. 이렇게 짧게 남으면은 12번 시야기 줄 이걸로 살짝 밀면서 이 원형의 형태를 유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면 여기에 이 시야기를 그 오링에 돌출되어 있는 튀어나와 있는 스포트 자리를 시야기 하다 보면 줄이 이쪽에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손가락 이거를 닿지 않게끔 밀어준다고 하기보다는 더 안으로 줄이 파고 들어가지 않게끔 요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빼준다든가 뒤로 해준다든가 요런 식의 약간의 조절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먼저 닿겠죠. 그래서 먼저 튀어나와 있는 만큼 좀 많이 빨리 갈아주고요. 대충 그 오링 굵기에 근사치하게 갔다 싶으면은 그때는 철사 그 원형의 철사의 형태대로 이렇게 둥그렇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살짝. 자,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형이 이제 유지됐죠. 그러고 둥그렇게 됐다 싶으면은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칠 때는 이 오링이 이 그 사각 두께보다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가 이것도 생각은 해야 돼요. 많이 튀어나왔다 이러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밀다 보면 오링도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밀어줍니다. 밀어주는데 이게 살짝 튀어나왔네요. 그랬을 때는 주의해서 내가 이 퀘드 작업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약간은 오링이
이 사각면보다는 돌출되어 있지 않을 건데 이걸 제가 만들어 놓은 지 오래돼서 그 제 기억을 토대로 해서 전체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역시 닿지는 않네요. 됐으면은 일단 요거보다는 요 세 개를 위주로 할게요. 이렇게 됐으면은 일단 거친 그 줄눈이나 이런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에 반사되는 걸로 해서 방향이 제각각이고 많이 깎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덜 깎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폭에 대한 높이 이거예요. 이래 있으면은 이제 사포 빼바로 이제 갈아주는데 요거는 800번이고 이거는 120번입니다. 보통은 320번과 1000번을 사용했었는데 320번은 조금 느려요. 그리고 1000번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320번은 1000번에 비해서는 많이 갈립니다. 짧은 시간에. 근데 1000번은 너무 또 느려요. 그래서 저는 거친 거는 320번, 뭐 220번, 150번 이 중에 한 장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120번이 있네요. 그리고 1000번은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800번, 지금 1000번을 써야 될 때는 800번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은 이제 그 좀 오래전에 옛날에는 제가 1000번을 주로 썼을 때는 1000번과 함께 사용하면서 1000번에 물을 묻혀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차갑잖아요. 열 나는 거 방지를 해주기도 하고 이 사포가 종이다 보니까 좀 패여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방지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매끄럽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조금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워낙에 그 출력물이나 그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수지가 쌓이는 결 외에는 대체적으로 중물이 잘 나와야 깨끗하게. 그래서 물까지 갖다 댈 필요는 없고요. 해서 일단은 이 그 높낮이 이 면에 대해서 막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여기 그 책상대에 나오는 보통 우리는 그냥 혓바닥이라고 하는데 요 평면이 유지되고 있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여기에다가 사포를 대고 이제 평면을 밉니다. 미는데 이 나무가 없다든가 이 그 혓바닥 나무가 훼손이 됐다든가 뭐 움푹 파이고 했다든가 할 때는 그 고무 경화기의 그 양쪽에 대는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알루미늄 판이 어디 갔나? 이거는 좀 지저분하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이렇게 고무 몰드 작업을 할 때 뭐 밑에와 위에 대주는 이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이 판이 그래도
그 평면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정도껏 두께가 있다면은 평면 유지를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판에 사포를 올리고 뭐 붙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이게 알루미늄 판이 휘어져 있지 않는 한은 이 평면이 매끈하게 갈립니다. 근데 이거를 엄지와 검지를 잡고 경우에 따라 좀 물건이 크면은 요 세 손가락으로 하는데, 물건을 큰 거를 할 때는 요 검지가 중간을 이렇게 밀다 보면 여기에서 힘이 가해져서 이쪽이 낮아지고 당길 때 이쪽을 또 약간 누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물건들을 할 때는 이 검지로 중앙 부분을 바닥에 붙게끔 낮춰줍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작은 거는 이 두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검지와 검지 이렇게 해서 눌러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엄지와 검지에 누르는 힘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카메라 잘 나오나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보고 이걸 돌려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줄자국의 방향에 따라서 이 그 빛으로 가서 결이 안 맞다든가 하는 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 그 줄기는 갈아냈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이 아직 시커멓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일단 우선 돌려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해서 비슷하게 거의 전체적으로 고르게 됐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지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안 됐는데도 왜 중지를 하느냐, 지금 120번 사포에서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800번의 사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만큼 이 밀어주면서 줄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친 면에 고립해 있는 거, 이거를 좀 더 약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거친 거와 부드러운 거 두 가지의 사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두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끝부분이 줄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줄 눈에 대해서 그 스크래치 부분이 보이시나? 이런 거를 점차 부드럽고 곱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요걸로 지금 120번 하고 800번에 부드럽고 하는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정도의 스크래치 부분 나왔는데 이게 그 거리에 대해서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이나요? 자, 이제 제가 요 800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나중에 동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이런 작업 동영상을 올리는데 좀 힘을 받습니다. 800 공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구독을 눌러 주시면 좋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당연히.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면이 좀 더 고와졌나요? 이 상태로 해서 지금 마무리 나중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이쪽 면만 해서 일단 면 작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은 거의 800번 내지 1000번을 쓰게 되면은 솔직히 빼빠말이 사용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바로 아무래도 빼빠말이보다는 이 고무바가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요것만 해줘도 아주 뭐 거울 같은 광은 아니더라도 일단 약간 반짝이는 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속도 조절도 해주는데, 속도 조절은 저는 스트롱 90이라고 하는 핸드피스를 사용을 해요. 거기에서 9시 방향 정도 돌려서 하면은 너무 속도가 늦기 때문에 한 10시 반 정도 스트롱 로타리라고 해야 되나요? 회전 속도 조절하는 거 해서 이렇게 이 손가락을 대는 거는 땜 하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반복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손을 갖다 댑니다. 그래야만 물건하고 이거하고 갖다 대는데 힘 조절이나 이런 게 위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뭐 반반 한다는 게 그냥 밀어버렸는데, 지금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테 부분하고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테 부분하고 면의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깨끗하고 하는 정도가 다르죠. 제가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갖다 대는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중간 부분만 해볼게요. 가로로 간 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람개비를 갖다 댄다 했죠. 지금 이렇게 해서 분명히 광빨 부분에 대해서 면에 거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대면은 이제 좀 더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진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요래서 살짝 돌리면은 됩니다. 돌리면서 여기에 또 이제 스크래치 자국이 약간 있다든가 이런 걸 또 고무바다를 한다든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요즘 원본 시야기를 의뢰를 맡긴다든가 하면은 그냥 사포 작업만 한 거, 그것도 그 사포도 아주 거칠 거, 뭐 320번이나 150번 정도 그런 걸로 사포로만 싹 했던 것처럼, 아니면 줄로만 했던 것처럼 너무 거칠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원본으로 고무가다를 만들어서 왁스를 뽑고 주물을 쏴서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 면에서 스크래치 나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부분 깊이가 최대한 없어야만 나중에 광 작업을 하고 할 때도
금을 깎아 먹는 그 두께가 작으냐 크냐 이게 결정이 돼요. 물론 주물을 쏘았을 때도 면에 거칠고 안 거칠고도 광 작업을 할 때 뭐 얼마만큼 밀어야 되고 시간이나 광통속으로 금속 가루 금이면은 금 그게 얼마만큼 광통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것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금값이 비싸고 원가 자체가 많이 먹힐 때는 일단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깎아 먹고 한다면은 결국은 업주들 뭐 업주뿐만이 아니라 개인 작업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무조건 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재료 절감이나 그 다음에 생산 속도 이런 게 결정지어집니다. 만일에 뭐 면이 거칠게 해갖고 그냥 대충 줄기만 붙여서 한다면은 그거는 원본 시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조 대량 생산 제조한다든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한두 개 한다는 그 하더라도 똑같은 물건을 연속으로 똑같은 모양을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작업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크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꼭 깨끗해야 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원본 다 그 줄기 다 해서 솔직히 침 가랑까지 돌리는 부분이 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면을 애써 깨끗하게 거울처럼 만들었다가 다시 그 침가랑기 거기에 넣어서 침이 면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때린 만큼의 그 홈이나 이런 면 자체가 평면이 안 돼요. 그리고 모서리도 약간 죽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걸 결국은 현장에 물건 나와서 또 깎고 광을 치고 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 그 다음에 이 면을 다듬으면서 금속이 광통 속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거를 광통 속으로 들어간 재료를 나중에 분석을 한다든가 뭐 해서 회수는 되겠지만은 그 회수하면서도 뭐 분석료나 이런 게 그 나오는 중량만큼 뭐 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원본 기사들, 원본 다루는 사람들의 뭐 수요가 뭐 별 없다고